대박 플러스의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루머 때문에 출렁이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미국 증시와 그리고 유럽 주요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특별한 정책 이슈도 없어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중국군의 북한 파병설, 김정은 사망설까지 이런 근거 없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주문 실수 때문에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겹치면서 장중에는 181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급락분 만회에 힘쓴 국내 증시 그래도 1840선까지는 회복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네, 풀어지기 쉬운 연말이라 그런지 증시 또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장을 대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연말 특집 마련했습니다. 2011년 증시를 정리해보고 또 내년 증시를 전망하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아디오 2011 신년 증시를 준비하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심규환 전문가와 함께하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1년 증시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해보고 내년 증시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입니다. 2011년도 한 해를 좀 정리하고 2012년도 다시 한번 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한번 오늘 한번 이 시간을 준비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2011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 해인데 이러한 이슈를 잘 점검한다고 간다면은 다가오는 2012년도 상당히 불확실성도 크고 불안감도 큰 한 해이지만은 잘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남들보다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핫 이슈 최근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었던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고 왔던 이슈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러한 이슈가 내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업종과 종목군들이 조금 힘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2011 증시 핫 이슈 점검 및 전략에 있어서 각 이슈를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세계 1위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번 연도에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과연 어떻게 2012년도에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인데 연기금이 사상 최대 순매수 행진을 보였다는 거 많은 뉴스라든가 각종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불안할 때 이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낙폭이 심화될 때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연기금이 과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주식을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다라면은 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은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연기금이 많은 매수를 보이면서 어떠한 업종과 종목군으로 좀 매수를 보이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이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 남북한 이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김정일 사망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의 후계 구도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서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총선도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선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2011년도 중반부터 이러한 선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각 후보와 인적 관계가 있는 그러한
관련 주도도 나왔고 각 후보들이 언급한 공약에 따른 또 그 관련 종목들이 나오는 시점인 만큼 대선 관련주들 잘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큰 수익 날 수 있다는 점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과 또 어떠한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내년도 증시 전략. 사실 2012년도 증시를 전망한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이슈, 앞서 말씀드린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도 이 유럽 쪽에서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기대감도 크고 불안감도 큰 것이 2012년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대감이냐 불안감이냐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유럽 쪽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야 되는데 원자재 관련된 시장이라고 해서 꼭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자금들의 유동성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에 대한 동향을 예측을 하고 또 그에 따른 관련 종목군도 투자 전략까지 세운다고 한다면은 보다도 앞서가는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코스닥에 좀 국한된 얘기지만은 사실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스닥 시장 상당히 2011년도 변동성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과 테마가 분명히 엇갈리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그런 움직임 상당히 변동성 심했는데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는지 또 어떤 종목군들이 내렸는지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를 2012년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시점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권에 대해서 전망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일본 대지진에 따른 직접적인 그러한 관련주를 찾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엔고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걸러서 듣는다고 한다면은 엔고 현상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업종,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엔고 현상 당분간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들 관련된 이슈 꼭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이슈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1위에 따른 기대감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2012년도가 전개될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기대감 상당히 높았습니다. 주가 역시도 급등하는 흐름 보였고 삼성전자와 조금만 연관되었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러한 코스닥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강세 흐름은 2012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올 초만 해도 아이폰에 대한 열풍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반기부터 조금씩 변화에 대한 그런 조짐이 들었고 어느 정도 9월달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돌풍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도 좀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주위에서 한번 둘러보시면은 휴대폰, 지금 피처폰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갤럭시 S2라든가 갤럭시 S2 중에서도 LTE 같은 LTE냐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3G냐를 결정하시는 거지. 지금 시점 다른 그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은 아마 주변에서 느끼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갤럭시 S LTE냐 아니면은 그냥 갤럭시 S2를 선택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시리즈냐 아니면은 아이폰 4S냐를 상당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50%는
갤럭시 S 시리즈로 좀 바꾸는 그러한 경향이 대부분은 높다라는 점을 한번 인지하신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 갈지 안 갈지를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 갤럭시 S2가 성공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갤럭시 S3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 당분간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도 성장성은 분명히 이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에서는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107만 3천 원 라인에서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시장 대비 강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보다는 LED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LED 산업 영위에 따른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120만 원, 130만 원 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스마트폰 산업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죽는다고 한다면은 주가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 호조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시점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준은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내년도 상당히 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한 130만 원대까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 높은 상황에도 장중에는 100만 원 이탈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100만 원을 지켰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투자 심리 이제는 완전히 100만 원이 저항 라인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서 완전히 바뀌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불안할수록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더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불안할수록 국내 대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시점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 상황과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써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조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이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저축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사시는 그러한 개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폭은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성향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은 한번 극대화 대신 손실에 대한 감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스마트 기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되었던 중국이라든가 이 반도체 설비 부분에 대한 투자 부분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할 때마다 모멘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여러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먼저 투자 관련된 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종목인 STS 반도체가 그러한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높다라고 하겠지만은 우선은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어느 정도 이 친인척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테마가 만약에 분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XTX 반도체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겠고, 휴대폰 관련된 부품 업체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파트너 같은 종목군들을 조금 추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스마트폰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속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속도 같은 부분, 뭐 어느 게 빠르다, 뭐 어느 게 지금 더 느리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 부분은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다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됐든 뭐 애플이 됐든 LG가 됐든 뭐 다른 업체들이 됐든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 분명히 개선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적인 차원이 아닌 해상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뭐 다른 제품을 비교하신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겠지만은, 속도적인 측면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 보는 것이 바로, 속도를 보기 전에도 오히려 더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상도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이 얼마나 선명하냐, 그리고 얼마나 눈에 보기 좋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카메라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가 됐든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론 같은 그러한 부분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이 휴대폰 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트론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 어느 정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슈였던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세계 1위에 했다는 기대가 결론적으로 2012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말에 어느 정도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 차원에서는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이 사상 최대 순매수 행진을 보였다라는 그러한 이슈인데, 최근에 좀 깨졌습니다. 연기금이 32월에 일제 뭐 순매수 보였지만은 최근에 그런 흐름 깨졌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연금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년도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 주식을 사지 않고서는 이 나중에 중장기적인 그러한 자금에 있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연기금도 지금 뭐 주식 투자가 좋든 싫든 간에 나중에 투자 수익률 대비 어느 정도 원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상품으로만 그 포트를 꾸린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도 그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무조건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연기금뿐만이 아닙니다.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또 최근에 개인연금 관련된 그러한 자금들도 지금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비롯한 이 거대 자금은 2011년도뿐만이 아니고 2012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대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대 자금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변액보험이 바로 그러한 거대 자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보통 고정금리를 주는 그런 연금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러한 어느 정도 좀 지식이라든가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서 변액 관련된 그러한 보험 상품을 좀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변액이라는 것은 역시나 뭐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가 되는 그러한 그 보험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주식 투자와의 연관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긴 안목 변액 보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5년 이상 최소한의 최대 뭐 10년까지도 납입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액보험의 가입률이 증가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식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많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연기금만 지금 설명드리면서 다른 것도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금에 대한 영향권으로서 우리나라 증시 수급적인 측면은, 특히나 기관 같은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산 업종과 종목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은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업종 뒤에 2012년도 전망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역시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단 연기금 매수뿐만이 아니고 수출 증가라든가 또 해외 생산에 대한 그런 증가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 2012년도 확실하게 업종별 모멘텀에 있어서는 자동차 업종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시장 방어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수익률적인 측면을 고려한 아주 좋은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거대 자금은 2012년도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이러한 자금들이 빠르게 뭐 단타 사서 다음 주에 팔고 이러한 자금들이 아닙니다. 사서 어느 정도 묻어두는 그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일 사망했다는 국내 증시 영향인데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은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변동성 커질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북한 쪽의 이슈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각 국가들만의 입장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상당히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모넷장 루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군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잠깐이지만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이러한 어느 정도 이슈는 2012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의 후계 구도 같은 그러한 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계속적으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체계가 잡혔다 안 잡혔다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이지만은 우선은 그 뒤를 따르던 군부 체계가 어느 정도 김정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해외 언론 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군부 체계가 어느 정도 김정은을 조금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에서 조금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북한의 군사 체계라든가 그리고 정보 보안 체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엄격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군부가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붕괴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고 또 실제로도 붕괴가 이루어졌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중동 지역과는 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정치를 비롯한 김일성 주석이라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어느 정도 우상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 체계가 잡혀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의 연관성이 상당히 딱딱 끊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동이 활발하고 그리고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은 각 어느 정도 만약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갖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기서 쿠데타라든가 아니면은 체제에 대한 반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북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고 또 통신 연결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각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조금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 쪽에서의 강력하게 이 북한 체제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북한 자체적으로 무슨 도발이라든가 어느 정도 좀 다른 그 돌파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북한발 리스크는 상당히 불안감 클 수 있겠지만 사실 증시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슈가 만약에 좀 예측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이 지나갔을 때는 어떠한 이슈를 보셔야 되냐면은 군부 체계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러한 군부 체계 중에서도 강경파 세력들이 조금씩 언론에 내비쳐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감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김정은 집권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또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 주석 사망 시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 응축된 그런 모습 보였는데 김정일 사망 시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외신 기자들의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이 아무리 폐쇄적인 북한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외부 문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수용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당시 때보다도 오히려 더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 충성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북한발 리스크가 우려감으로 커질지 아니면은 그냥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오히려 더 이러한 불안감 커지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오히려 통일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통일 관련주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뭐 통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항공주도 있을 것이고 여행주도 있을 것이고 남북경협 관련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남북경협 관련주들도 뭐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강한 모습 보였는데 뭐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현정은 회장과 이호 여사가 방북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김정은이 직접 대면했다는 소식과 함께 남북경협 관련주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남북경협 관련주들 딱 말씀드리면은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내년도 1년 동안의 그러한 뭐 주식 변동성을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1월과 2월 달까지는 조금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포트 한 10% 이내 테마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유효한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앞서 말씀드린 여행주라든가 뭐 기계, 특히나 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계 관련주들에 대해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 관련주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아직 뭐 통일에 대한 어느 정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체제 붕괴 시 뭐 어느 정도 평화 통일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이라든가 기계 업종에 대한 모멘텀 뭐 이러한 이슈로 접근하시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3번 이슈 짧게 정리해 드리면은 김정일 사망했다는 국내 증시 영향은 당분간은 뭐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남북경협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은 군부 체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좀 발빠른 투자로서 투자 전략을 바꾸시는 그런 전략으로서 내년도 초를 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내년도 큰 이슈입니다.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영향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대선 관련주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선 관련주들 접근 시에도 조금은 차별화되고 확실하게 조금은 모멘텀적인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선 관련주들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그 대선 후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 후보들과의 인맥을 어느 정도 키포인트로 한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친인척 관계뿐만이 아니고 뭐 학교 선배 아니면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대선 관련주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인맥 관련주는 조금은 투자를 멀리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친인척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 뭐 단순히 아는 지인이다, 그리고 선후배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했다는 부담감 커질 수 있으니까 우선은 대선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종목군은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선 관련주 중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지 관련된 테마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복지 관련 테마가 대선 관련 테마가 될 수가 있고, 다르게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부 지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겹쳐져가 있는 것이 복지 관련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대선 관련 테마냐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이 중심이 아닌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그러한 표를 얻어야지만이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각종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할 때 당연히 이 서민 정책, 대중적인 정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선거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역시나 복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복지 관련된 그러한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5세 미만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러한 영유아에 대한 복지도 최근에 좀 이슈가 크게 되었던 노인복지 관련주들이 뭐 대표적으로 복지 관련주인데, 결론적으로 뭐 노인복지 관련주가 더 올라간다, 어린이 관련주들이 더 올라간다,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복지 관련된 주들은 같이 변동성 보일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테마,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올라갈 경향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진로봇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뭐 이름에서 아시면 보시겠지만은 뭐 로봇 기업인데 왜 오늘 7%가 올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로봇에 관련된 이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실버, 이 노인과 관련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로봇 테마로 오른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노인복지 관련 테마로 오늘장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를 비롯한 이 복지 관련주들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도 그러한 종목인데,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10월달 이 선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도 지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 관련 주들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의료기기 영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 복지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은,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진출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2012년도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 증가수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미래 선진국 시장을 보더라도 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 따라서 2012년도 대선 관련된 테마를 접근하신다고 한다면은 복지 관련된 테마에 좀 국한하시고, 복지 관련된 테마에도 여러 가지 종목과 업종이 있겠지만은 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리스크 상당히 높겠지만은 그래도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 이슈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유럽 쪽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상당히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그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유럽 쪽 그 상당히 1월 달에는 불안감이 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S&P를 비롯한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의 등급 하향 가능성이 1월 달을 비롯한 상반기 연초에 상당히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 정상회의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라는 그러한 호평이 나온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호평 이후에 계속적으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국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내에 50% 그 근육 강등에 대한 가능성이 50%라는 점을 염두하고 또 지금 같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최근에는 좀 국채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직 완전히 부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월달 이전 이 유럽 쪽의 이슈에 따른 증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유럽 쪽의 이슈가 만약에 정말로 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미국 쪽에서의 타격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2012년도 앞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은 12년도 연초에는 1월 효과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이슈를 무조건적으로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또 그러한 이슈를 잘 이용하신다고 한다면은 2012년도 높은 수익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만큼 유럽 쪽 이슈에 따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 좀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증시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이 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고 그러한 돈들이 증시에도 갔고 채권에도 가겠지만은 이 상품 시장으로 또 몰리는 경향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급등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동성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그러한 전망이 나올 때 상당히 변동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급등 흐름은 조금은 길게 봤을 때는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그런 지표라든가 그런 신호가 완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 2012년도 한 해를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적어도 상반기 더 짧게 말하면은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고 4분의 1분기 시점까지는 조금 이 원자재 시장의 약세 흐름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중동 지역에서의 다시 한번 좀 불화감이 커진다고 한다면 좀 급등의 양상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증시 흐름 즉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 오르고 아니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다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얼마나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 갖고 경기 회복과 같이 가냐 아니면은 다르게 가냐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예측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그러한 움직임 보일 때 그 시장에서 순응하시면서 관련 종목군들 고려 아연이라든가 애강 리메텍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은 원자재 시장만큼은 예측보다는 조금 순응하시는 전략으로서 따라가시는 전략으로 조금은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8번째 이제 그 이슈로 좀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지만은 서울반도체는 2위에서 5위권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대신에 안철수 연구소라든가 메디포스트, CJ ENM 같은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시총 상위 종목군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SM도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미디어 관련주들 그리고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류 열풍에 따라 갖고 2011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승률 그리고 높은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2012년도 개인적으로 뭐 한류 열풍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성장성을 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어떨 때는 홍콩 영화가 유행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일본 음악이 유행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중국 쪽에서의 그러한 문화 산업이 상당히 좀 유명해지면서 그 상당히 좀 각광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 오래가지 못했다. 따라서 2012년도에도 국내 이 한류 열풍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 코스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변화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전망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혜 업종 그리고 피해 업종군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고 현상은 지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엔고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 또 오늘 이슈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 세계 5위의 뭐 시총을 거느렸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 업체 물론 뭐 도요타라든가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이러한 글로벌 업체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경쟁력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서고 있다. 따라서 엔고 현상을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과 그리고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냐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지금 시점 내년도에는 크게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몇 가지 이슈를 좀 굵직굵직한 이슈를 통해 갖고 내년도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딱 그 결론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개인적으로 좀 핫 업종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짧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기아차의 해외 판매 호조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동남아 시장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과거 완전히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가 거의 선점했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개척된 그러한 시장에서의 개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모멘텀적으로는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역시나 차화정, 2011년도 상반기에 주도 업종은 차화정이었는데, 화학과 종이 업종이 만약에 실적 우려감으로 그 주도 업종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종 쪽에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IT 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효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리는 업종이 있는데, 제약 업종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는 제약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복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제약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모멘텀적인 투자, 테마와 대선 관련된 테마로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여기 제약 업종이라고 썼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오 관련된, 특히 복지 관련주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투자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12년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업종에 대해서 역시 설명해 드리면은, 증권업종, 증시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증권업종은 상승 탄력도 낮아질 것이고, 만약에 증시가 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증권업종은 시장 대비 수익률은 좋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역시나 각 기업들만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이제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영리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뭐 증권사라든가 금융기관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당히 영업적인 환경에 따른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도 좀 하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점에서 코어 업종으로 말씀드리겠고,
건설과 기계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최근에 주택 경기 좋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빌딩을 짓고 뭐 집을 새로 짓는 그러한 모습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새 업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장 대비 조금은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다른 업종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2012년도 유망 테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테마, 뭐 앞서 복지 관련된 테마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스마트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카드와 스마트 자동차가 있는데 스마트에 대한 부분 뭐 2012년도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2013년도까지도 관련된 이슈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종목군들도 급등 흐름에 대한 양상은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이 스마트 관련된 기기가 상당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동차 트렌드가 오히려 스마트 자동차로 전이가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증시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비벨록스인데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카드라든가 스마트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대기아차가 이 스마트 자동차 산업을 만약에 육성한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고 최근에 팅크웨어를 인수한 것도 이러한 산업의 하나의 일환이다. 따라서 유비벨록스를 비롯한 스마트 관련된 뭐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자동차 산업까지도 영위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뭐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2012년도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지만은 연 초반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유럽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언제인지가 문제이지 어쨌든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과 또 해결을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악재 이후에 그리고 중장 이후로 봤을 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트렌드 2012년도는 역시 스마트 관련된 트렌드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 테마로 접근하실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좋은 투자 그리고 남들보다도 높은 수익률로서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아듀 2011 신년 증시를 준비하다 3탄 마련했는데요.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은 올 한 해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볼 수 있는 유럽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